안녕하세요.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. 박모 씨는 홀로 장애 1급인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SNS를 통해 한 여성으로부터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. 이야기 상담에 신고하자 하면서 라인을 한 2, 3일 정도 돼야 했죠. 그리고 카카오톡을 가르쳐 주더라고요. 문자가 계속 친한 척 하면서 문자가 오더라고요.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됐고, 넉넉지 않은 살림에 장애 아들까지 돌보며 살아야 하는 속사정까지 털어놓게 됐답니다. 제 사정이 이래 되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, 도와줄 수 있다,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. 그 여성은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며 한 사이트를 소개해줬습니다.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사둔 뒤 사이트에서 되팔아 수익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. 휴대폰을 신청을 하게 되면 중간에 남는 제 마진이 제가 받는 거죠. 6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실제 수익이 생겼고 출금도 가능했습니다. 10만 원 정도 출금을 하니까 제 통장에 다시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럼 사기는 아니구나. 긴가민가 하던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. 갑자기 물건이 몇 천만 원씩 나오더라고요. 주문을 오더라고요. 와,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. 업자들이 그렇게 같은 물건을 많이 산다. 돈을 계속 더 넣었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인출이 되지 않았고 SNS로 박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도 자취를 감췄습니다. 그래서 모두 얼마를 넣었습니까? 모두 6,500만 원 정도였습니다. 사이트 고객센터에 연락해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이렇게 사정해봤지만 2천만 원을 더 내야 인출할 수 있다는 말에 사기임을 확신했다고 합니다. 만약에 내가 어떻게 되면 애가 살도록 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가 제가 조금씩 안 먹고 모아놨죠. 애를 맡을 사람이 그 돈이 있으면 조금씩 해가지고 애를 좀 잘 먹일 수 있지 않을까.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봤죠, 저도요. 이번엔 더 기막힌 사연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. 한 대기업의 임원까지 지내다가 지난해 퇴직해 홀로 살고 있는 59살 최모 씨.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모은 덕에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답니다. 퇴직금도 있고 뭐 직장 33년 다녔는데 또 통장에도 돈이 좀 이제 내 노후를 생각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많은 거거든.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SNS 메시지를 접하게 됐습니다. 일본에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이었는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친구처럼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.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수익을 올릴 투자 방법이 있다며 소개해줬답니다. 일본에서는 주식도 그렇고 경기 어려우니까 가상 토지를 통해서 한 달에 짭짤지 않게 수익을 올려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. 가상 토지로 수익을 얻는다니 처음엔 믿지 않았답니다. 그런데 소개해준 앱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해 의심이 조금은 풀리긴 했답니다. 바로 그 순간. 그럼 내가 500불 빌려줄 테니까 그렇게 시작해봐라. 그래서 그 500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 66만 원 정도를 투자해봤답니다. 그런데 일주일 뒤 60달러, 약 8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. 그때까지도 저는 투자하죠. 60불을 한번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제 계좌로 들어왔더라고요. 들어왔던가요? 그래서 조금 믿게 됐죠. 사기는 아니구나 믿음이 생겼답니다. 그래서 안심하고 8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.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자 수익금이 8,000달러, 우리 돈으로 1,000만 원 정도가 됐답니다. 그런데 돈을 인출하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찾으려고 인출을 딱 했더니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5만 불을 추가로 넣어야지 인출이 가능하대요. 자금 세탁법에 걸렸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겁이 좀 나잖아요. 막 목이 조여오는 것 같지만 또 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도 그거를 하니까 믿고 누르는 거예요. 자기는 그래서 수익을 찾고 있다. 듣다 보니 여러분도 답답하시죠?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. 최 씨가 이 여성과 알게 됐을 즈음 SNS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여성이 있었습니다. 그 여성은 AI 사업 투자를 권했고 수익률도 더 높았습니다. 물론 실제 인출도 됐고요.
최 씨는 믿음을 갖고 그간 주식에 투자했던 4억 원을 찾아 입금했습니다. 어느 정도 수익이 쌓여 돈을 찾으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. 수수료를 내라, 보증금을 내라. 나오려다 보니까 진흙탕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되고 목까지 오니까 그때 줄 돈도 없고 정신 차리게 된 거죠. 이미 들어간 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돈을 넣게 되었고 그렇게 수렁으로 점점 빨려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전체 피해액이 얼마입니까? 그래서 다 해서 한 11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나도 왜 그러는지도 지금도 이해도 안 가고 지금도 실감도 안 나고 그냥 평생을 직장 생활만 하다가 그래도 남한테 욕 안 먹고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자괴감밖에 안 생기는 거고.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. 일단은 돈들은 중국 쪽이랑 베트남 쪽으로 많이 흘러갔더라고요. 아직 총책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어려운 사항이에요. 자금에서는 어려운 거예요? 사실 그건 좀 어려우실 거예요. 당연히 상대방 신원은커녕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으니 잡기가 어렵겠죠. 자, 사기 사건을 취재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판단력은 흐려집니다. 또 뒤늦게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 어떻게든 손실을 되찾으려 하다 보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는 겁니다. 무엇보다 확실한 사실은 실제로 쉽게 돈 벌 방법을 알고 있다면 자기만 알고 있지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.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.